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만 조심해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가족인 척, 지인인 척, 거래 대상인 척 다가오는 경우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프로필 사진이 있거나 이름이 익숙해 보이면 상대방을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는 바로 그 익숙함과 다급함을 논입니다.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났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오늘 안에 꼭 입금해야 해. 전화는 안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얘기만 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이 아닙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편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카톡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송금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사기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이 가족과 지인이 매일 쓰는 친근한 앱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안부를 주고받는 그 익숙한 화면 속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 생깁니다. 사기법은 바로 그 마음을 노립니다. 사기범이 다가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뜸했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하기도 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자며 먼저 입금을 유도하기도 하고 큰 돈을 벌어준다는 투자방이나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상품권을 대신 사달라거나 가족이 있는 병원에 있다며 병원비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달라도 끝은 늘 같습니다. 결국은 돈을 보내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멈춰야 하는지 위험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면 그때부터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줘. 전화는 안 되니까 카톡으로만 하자.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오늘 안에 꼭 입금해야 해. 상품권을 사서 번호를 알려줘.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불러줘.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급하게 만들고, 전화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잠시 전화 한 통 기다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재촉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 스스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움이 되는 신호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대가 해외 번호로 가입한 경우 카카오톡이 주황색 지구본 그림과 함께 가입한 나라 이름을 주고 주의하라는 안내창을 띄워줍니다. 친구가 아닌 국내 번호 가입자가 지인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도 경고를 보여줍니다.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카카오톡이 스스로 찾아내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보이면 상대가 아무리 다급하게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멈추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표시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라는 것은 아니고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도장이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주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표시가 없더라도 낯선 상대와의 금전거래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톡 대화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카톡으로 보내준 번호가 아니라 내 휴대폰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가족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가 안 된다고만 하면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가까운 가족에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형제처럼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지금 이런 연락이 왔다고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더 물어봐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계좌번호는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지킴 위에 인터넷 사기 위시 전화와 계좌번호 조회 또는 경찰청 사이버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조회는 최근 석 달 안에 3번 이상 사기로 신고된 번호인지를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번호 몇 개만 넣어보면 되니 송금 전에 단 몇 초만 들으셔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회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도 100% 안전하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새로운 번호일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만 신고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신고 이력이 없어도 사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바로 누르지 마십시오. 택배가 왔다거나 부고점 청첩이라거나 정부 지원금이 나왔다거나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문자에 링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보호나라의 스미싱과 피싱 확인을 한 서비스를 공식 확인한 뒤 공식 앱과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미싱이란 말은 문자나 카톡에 들어있는 가짜 링크를 누르기 위해서 개인정보나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를 말합니다. 여섯째, 혹시 이미 돈을 보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카톡 대화 내용, 계좌번호, 전화번호, 링크, 상대 프로필,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꼭 증거가 됩니다. 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신 뒤 가족과 경찰, 금융기관에 빠르게 알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정 탈취라는 말은 남이 내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와 마치 나인 것처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카카오톡 계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허락되지 않은 나라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막아주는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고 설정의 보안을 더 단단하게 해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송금하기 전에 멈추고 확인하는 일이니 계정 보안은 가족과 함께 한번 점검해 주시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톡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멈추십시오. 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상대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보십시오. 조회 결과만 믿고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의심되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피해가 의심되면 가족과 경찰, 금융기관에 바로 알리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번호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생겼거나 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상담과 계좌 지급 정지는 금융감독원 1332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보호나라, 즉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분명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고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고 전화로 확인하고 가족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이 짧은 습관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서는 또 다른 가족 이웃과 함께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보내기 전에 멈추는 것, 그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